구들방을 구성하는 흙이나 돌이나 그리고 구들방을 운행하는 불이나 물이나 공기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사람을 가리지도 않고요. 그 사람의 명함이나 그 사람의 명성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구들방은 오로지 자연의 법칙,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 과학 원리에 따라서 만든 구들방이 가장 좋은 구들방이다 라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헤아람 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85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나 좋은 구들방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면 좋은 구들방은 어떤 구들방이 좋은 구들방일까요? 좋은 구들방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죠. 좋은 구들방 반대는 나쁜 구들방일까요?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들방도 마찬가지죠. 하루 만에 뚝딱 만든 구들방의 장점은 빨리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할 가능성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단열을 잘한 구들방 같은 경우는 오래 따뜻한 구들방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용이 더 든다는 단점이 있겠죠. 구석구석 꼼꼼하게 손길이 많이 간 구들방 같은 경우는 하자가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품삯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구들방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요. 이 장점, 단점 중에서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있겠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좋은 구들방의 기준을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좋은 구들방의 판단 기준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들방을 왜 만드는지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판단의 도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들방을 만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살기 위한 목적이죠. 주거의 공간이죠. 주거의 공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구들방은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공간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건 문제겠죠. 이 구들방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불입니다. 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기입니다. 큰 돈을 들여서 만든 구들방에 연기가 새서 가스가 방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안심할 수 없는 구들방이 되겠죠. 좋은 구들방의 첫 번째, 화재의 위험이 없고 가스 누출이 없는 구들방이 안전한 구들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아궁이의 문이나 아궁이의 구조나 구들방의 전체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구들방에 연기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식은 다음에 면 바르기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침부터 미장을 할 때 시공을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그 흙의 배합을 연기가 새지 않고 균열이 없는 배합으로 흙의 배합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잠을 자는 주거 공간으로서 두 번째 갖춰야 될 것은 튼튼해야 됩니다. 구들방은 사람이 잠을 자는 곳이죠. 구들방이 쉽게 꺼진다거나 무너진다거나 쥐 같은 것들이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안 되겠죠. 튼튼한 구들방을 위해서는 식은담이나 아궁이, 고래바닥에 부동치마가 없어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단단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죠. 구들방 내부로 쥐가 파고 들어올 수 없도록 고래 외벽, 식은담, 연도, 개자리를 단단한 자재로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주거 공간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 세 번째로 구들방은 건강을 위해서 만듭니다. 건강한 집이어야 되겠죠. 결리는 몸도 뜨끈한 구들방에서 지지고 나면 그 다음날은 거뜬해집니다. 불을 떼면서 바라보는 불멍은 우울증도 치료를 해준다 그러죠. 구들방은 사람한테 건강을 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들방은 건강을 위해서 생황토로 많이 하죠. 구들방에서도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감입니다. 방바닥이나 벽 마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흙이 가지고 있는 건강성이라는 것은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 그리고 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공기 중에 습도는 피부나 호흡기 건강에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흙에서 나오는 원적에서는 의미가 있는 정도의 세기가 된다고 그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물질에서 원적에서는 나옵니다. 시멘트에서도 원적에서는 나오죠.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원적에선 방사량이 황토는 96%, 시멘트는 85%라 그럽니다. 그런데 인체에 의미가 있는 원적에선 방사량은 9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죠. 흙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도의 원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죠. 비용을 들여서 구들방을 만들고 방 바닥이나 벽을 시멘트로 미장을 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속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실험용 생지를 가지고 흙으로 된 방하고 시멘트로 된 방에서 각각 키워보면은 생쥐가 크는 속도도 완전히 틀리고요. 4주 동안 실험을 했는데 시멘트 공간에 있던 생쥐들은 4주 안에 암컷은 모두 다 폐사를 했다 그러죠. 쥐의 경우에는 암컷들이 훨씬 더 예민한가 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흙의 두께는 사람하고 접하고 있는 마감 부분 1, 2cm가 거의 모든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흙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겠지만은 몇 cm의 흙 마감만으로도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건강하려고 만든 구들방 바닥에 곰팡이가 피면 안 되겠죠. 방 가장자리나 윗목에 곰팡이가 피는 원인은 열기가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방에 곰팡이가 있으면 비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방에 있는 곰팡이만 없애줘도 비염이 대번에 없어지는 예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들방은 가장자리나 윗목으로 열기를 잘 보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고루 따뜻한 구들방을 만들어야 되겠죠. 생활을 하기 위한 구들방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구들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해야 되겠죠. 불이 잘 안 들어서 불을 뗄 때마다 날마다 눈물 콧물을 흘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좋은 구들방을 판단하는 기준, 불이 잘 들어야 되겠죠. 사람 몸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문제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구들방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문제는 불이 잘 안 드는 데에서 출발을 하죠. 불이 잘 안 들면 고루 따뜻한 구들방이 될 수가 없고요. 빨리 따뜻하지가 않고 구들방이 막히기도 쉽겠죠. 땔감도 많이 들 것이고요. 그런데 불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연도의 위치를 너무 높여버리면 불은 잘 드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서 열기가 고래 속에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식는 구들방이 되죠. 불이 잘 들면서 오래 따뜻한 구들방이어야 진짜로 좋은 구들방이 되겠죠. 불이 잘 드는 구들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궁이의 구조, 그리고 아궁이 바닥에서 방바닥까지의 높이, 그리고 고래의 형태, 개자리의 깊이, 냉기 배출구의 유무, 그리고 굴뚝 개자리의 깊이, 굴뚝의 단열,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좋은 구들방의 조건, 골고루 따뜻한 구들방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 가장자리나 방 윗목, 구석 쪽에 열기가 잘 가지 않으면 그쪽에는 장판 아래에 곰팡이가 피게 되죠. 건강한 구들방이 되지 못하는 거죠. 골고루 따뜻한 구들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래 형태나 구조를 잘 설계하는 수평 설계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들장의 높이를 잘 조절하는 수직 설계가 잘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좋은 구들방을 판단하는 기준, 구들방이 오래 따뜻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저녁에 불을 많이 떼도 새벽이 되면 차가운 구들방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래 따뜻한 구들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도의 높이를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래 외벽의 단열, 필요하면 굴뚝에 댐퍼를 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한 번 불을 떼서 100일이 간다는 구들방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생활을 위한 구들방에서 그런 것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에 한번 불을 떼 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따뜻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한 번 불을 떼서 3일이 또는 일주일이 따뜻하다는 그런 방을 찾아가 보면 한 번 불을 뗄 때 엄청난 양의 땔감을 뗀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죠. 한 번 불을 떼서 100일이 따뜻하다는 구들방의 연소 형태를 보면 왕겨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불을 오래오래 타게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불을 떼서 오래 따뜻한 구들방,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 연소의 형태는 불완전 연소가 될 것이고 연료의 낭비가 심하고요. 다시 말하면 연료의 양이 많이 드는 것이고요. 적은 양의 땔감을 가지고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적당한 주기로 불을 떼서 적당히 하루나 이틀 또는 3일 정도 따뜻한 구들방이 가장 효율적인 구들방이 되겠죠. 좋은 구들방을 판단하는 기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요즘은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 같은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런 경우가 아니래도 불을 뗐을 때 빨리 따뜻해지는 구들방도 필요합니다. 물론 빨리 따뜻해지고 빨리 식어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겠지만, 빨리 따뜻해지면서 오래 따뜻한 구들방이 효율적인 구들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랫동안 쓰지 않던 구들방은 처음 불을 뗄 때 금방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들방은 하루나 이틀에 한번 적절한 주기로 불을 떼주는 것이 빨리 따뜻해지고 땔감도 적게 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따뜻해지면서 오래 따뜻한 구들방을 만들려면 방바닥의 두께나 축열 장치를 잘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좋은 구들방을 판단하는 기준, 오래 써도 막히지 않는 구들방을 만들어야 되겠죠. 구들방이 막히는 원인은 불목이 낮아서 재가 들어가는 경우, 기초가 부실해서 부동치마가 일어나면서 고래가 내려앉아 막히는 경우, 이렇게 시공상의 문제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용상의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땔감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름이 많이 생기는 땔감이나 건조가 안 된 생나무를 떼는 경우는 그름 연기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이것이 고래에 달라붙어서 고래를 막히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굴뚝의 단열이 안 돼서 목초액이 흘러내려서 연도나 굴뚝 계자리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들방이 막히는 원인, 재가 들어가서 고래를 막거나 구들방이 무너져 내리거나 목초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좋은 구들방의 기준, 땔감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겠죠. 옛날에는 구들방 아궁이를 장작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땔감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땔감을 적게 하기 위해서 구들방의 설계는 방수 단열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래 속의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연도의 높이를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아궁이 문이나 그리고 필요하면 굴뚝의 댐퍼까지도 달면 좋겠죠. 좋은 구들방을 판단하는 기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셀 때 또는 북풍이 몰아칠 때 불이 잘 안 들어가고 역풍이 아궁이 밖으로 내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런 역풍을 방지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굴뚝 끝에 연기 배출기 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까요? 좋은 구들방을 판단하는 기준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들방을 만들 때 사람이 들어가서 잠을 자고 살기 위해서 만드는 주거 공간이죠. 안전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편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 잘 들고 땔감이 적게 들고 골고루 따뜻하면서도 오래 따뜻하고 연기가 새지 않고 오래 써도 막히지 않고 곰팡이가 피지 않고 역풍이 아궁이 밖으로 내치지 않는 구들빵, 쥐가 파고 들어오지 않는 구들빵, 이런 구들빵이 좋은 구들빵일 텐데요.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연의 법칙, 과학의 원리에 충실한 구들빵이 가장 좋은 구들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구들빵을 구성하는 흙이나 돌이나 그리고 구들빵을 운행하는 불이나 물이나 공기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사람을 가리지도 않고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권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명함이나 그 사람의 명성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구들빵은 오로지 자연의 법칙,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 과학 원리에 따라서 만든 구들빵이 가장 좋은 구들빵이다 라는 얘기죠. 오늘은 좋은 구들빵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들빵에 불이 안 드는 원인이 뭘까?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